나도 독재자처럼 죽을까봐. 김정은의 위대한 허세, 그 실체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 뒤에 사실은 엄청난 공포가 숨어 있다는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 장면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를 공급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던 바로 그 순간, 북한 매체는 아주 여유롭게 웃고 있는 김정은의 사진 한 장을 공개합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50일 동안 꽁꽁 숨어버렸던 아버지 김정일과는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이죠. 이 미소, 과연 진짜 자신감의 표현이었을까요? 김정은의 이런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아버지 김정일과 뭐가 다른지부터 봐야 합니다. 김정일이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은둔형 지도자였다면 김정은은 정반대 전략을 썼죠. 집권 초기부터 아내와 함께 나타나고 대중 앞에서 연설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감 넘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온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전직 외교관의 핵심적인 분석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사실 연기, 한마디로 거대한 허세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잘 계산된 허세라는 거죠. 왜냐? 엄청난 공포에 맞서기 위해서요. 약하게 보이면 바로 공격당한다.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척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을 이렇게까지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건 대체 뭘까요? 그 공포의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미국의 어떤 군사작전 개념이 있거든요. 그 공포의 정체는 바로 참수작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섬뜩하죠. 말 그대로 김정은 딱 한 사람의 목을 노려서 최고사령부와 함께 정밀타격으로 제거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 체제의 위협이 아니라 김정은 개인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떠돌던 위협이 아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사건입니다. 릴규 전 외교관의 말처럼 말로만 듣던 게 진짜 현실이 되는 걸 김정은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과 공포였을 거예요. 심지어 리 전 외교관은 북한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왜냐? 바로 이 기술적인 격차 때문이에요. 특히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 없다는 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경호원들이 겹겹이 둘러싸도 저 하늘 위에서 날아오는 정밀 타격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 그게 진짜 공포의 실체입니다. 자, 밖에서 오는 위협이 이 정도인데 그럼 안은 괜찮을까요? 정권 내부의 균열이 어떻게 외부의 실패로 이어지는지 아주 상징적인 외교 참사 하나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기억나시죠? 이게 어떻게 실패했는지 보면 북한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평생 미국만 상대해온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외무성을 믿지 못하고 옆으로 밀어내요. 그리고는 협상 경험이 전혀 없는 통일전선부에 이 중대한 임무를 맡겨버리죠. 소외된 외무성은 어땠을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핵심 정보를 그냥 쥐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갑자기 협상 끝!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아무 준비도 없던 협상단은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정작 김정은 본인은 자기 외교관들이 어떤 협상 카드를 준비했는지 보고조차 못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패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 최대의 도박판에 뛰어든 셈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최고 지도자한테까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완전히 고장난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김정은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참수작전이 성공한다면, 그래서 김정은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북한의 공식적인 대답은 이거예요. 자동 보복 시스템. 2022년에 아예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지도부가 공격당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핵 버튼을 누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데드맨 스위치인 셈이죠. 근데 과연 이게 진짜로 작동할까요? 일규 전 외교관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누가 진짜로 그 버튼을 누를 것인가? 이것도 그냥 겁주기 위한 또 다른 허세는 아닐까요? 그의 주장은 이란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란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한 명이 사라져도 시스템 자체가 저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떻죠? 북한의 충성심은 이념이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사람에 대한 공포에서 나오는 겁니다. 강제로 만들어진 충성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 전 외교관이 내린 결론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사상 누각이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공포를 주던 김정은이 사라지는 순간 그 강요된 충성심도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보복은커녕 체제 자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뿌리 깊은 불안감은 결국 북한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박한 현실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부쩍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김정은의 어린 딸 김주혜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미사일 발사 현장이나 군인들 앞에 어린 딸을 데리고 나오는 거,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죠. 리 전 외교관은 이걸 두고 체제가 현대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4대 세습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는 정권의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걸 지켜보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아, 우리 자식들 세대에도 희망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끔찍한 미래를 확인시켜주는 셈이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은 사실 극도의 공포를 감추기 위한 허세였고, 그 체제 내부는 이미 사상 누각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미래를 어린 딸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죠. 허세와 사상 누각, 그리고 한 아이의 미래 위에 세워진 정권.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